뭐 그리지? 뭐 좋은 거 없나? 응? 어? 안녕하세요. 여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클럽 스튜디오로 파밍 중 좋은 구름펜과 철조망 레이어를 구해서 이를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년을 떠나보내는 소녀와 부제목으로는 러프를 잘 그리자입니다. 지금 1차 러프를 끝내고 2차 밑그림인데 이전에 러프를 그려둔 게 날아가서 다시 러프를 그렸는데 너무 대충 그려서 밑그림은 물론 성 작업 때까지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원래면 방금 말들로 상체는 거의 끝날 시간인데 아직도 얼굴 형태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그림은 좀 진지하게 그려볼까 해서 컬을 높일까 하는데 저딴 러프 상태에서 옷을 그리려니 러프는 도움이 안되고 사실상 맨종이에다가 바로 그리는 수준입니다. 과거에 저는 타임머신이 없는 지금에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쁜 놈. 옷의 세세한 디테일과 장식들도 살려줍니다. 하지만 과거의 저는 죽여줍니다. 철조망을 잡고 있는 손을 그려줍니다. 애매할 때는 바로 자신의 손을 컨닝해줍니다. 입체를 생각하며 팔 부분의 옷도 그려줍니다. 다른 쪽 팔과 손도 그려주는데 아니 러프 그리는 누구야? 침착하고 나머지도 그린 뒤 마리오의 버섯을 먹여 키를 키워줍니다. 눈을 수정 후 눈동자를 그려줍니다. 울먹거리는 느낌 나게 흔들며 그려줍니다. 이제 포니테일입니다. 배경을 학교 옥상으로 생각해 두었기에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면서 찰랑찰랑하게 그려줍니다. 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은 대머리로 그릴까 합니다. 너무 귀찮아. 캐릭터는 끝났습니다. 이제 배경입니다. 철조망, 난간, 건물, 그리고 태양을 그려줍니다. 이제 선을 떠봅니다. 사실상 밑그림 단계에서 러프 작업도 동시에 했기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며 그려줍니다. 표정은 아주 슬픈 게 아닌 참으려는데 자꾸 터져나온 눈물에 느낌이 나게 그려줍니다. 마치 시청자가 없는 제 기분 같네요. 앞머리와 옆머리를 그릴 때 바람의 방향을 잘 생각해서 그려줍니다. 뒷머리는 저렇게 바람에 날리게 그려놓고선 앞, 옆머리를 그냥 내려버리면 그림의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앞머리가 덮은 부분을 살짝 지워줍니다. 뒷머리를 뒤에만 그리지 않고 앞으로 좀 삐져나게 그려주면 좀 더 바람에 날리는 느낌을 줍니다. 그림을 그릴 때에는 비록 그리는 게 그림 한 장뿐이라도 그 안에 스토리를 담으면 보는 이의 흥미를 끌 수 있으며 그 스토리를 중심으로 그림 속에 이것저것 넣을 요소들이 생겨서 더 풍성하고 나은 그림이 됩니다. 이 그림을 예시로 들면 저는 철조망을 움켜잡고 우는 소녀를 상상 후 슬픔에서 이별을 떠오르고 이별에서 황혼을 떠오르고 황혼에서 옥상을 떠오르고 옥상에서 학교를 떠오른 후 캐릭터에게 교복을 입혔습니다. 애초에 그림이란 글처럼 그걸 보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전하는 전달 매개체입니다. 그림을 그리던 중 막히고 소재가 떠오르지 않을 때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해결이 될 수 있으니 나중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처음에 스토리를 짤 때 주제는 철조망을 넘어가지 못하는 소녀이며 난민, 전쟁, 사막, 부서진 자네를 떠올린 후 세기말의 느낌을 살리려 했으나 앞전에 말했던 것처럼 러프가 날아가고 스토리를 다시 짜본 것입니다. 러프에 집중 못한 이유도 이 두 주제 사이에서 고민을 함께 한 것을 한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을 이렇게 풍성하게 그릴 때 너무 한쪽만 보면은 머리가 오히려 뭉쳐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멀리서 봐가면서 이를 조절해야 하며 뭉쳐지는 느낌이 나서 어색할 때는 과감히 지워서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서 신중히 그려야 합니다.
캐릭터를 완성했으므로 이제 배경입니다. 시프트 클릭으로 철조망, 난간 등 직선 구간을 그려줍니다. 제가 쓰는 철조망은 레이어 판정입니다. 즉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크기로 조절 후 선택, 복사, 붙이기 후 기존의 레이어를 삭제 후 복사한 레이어를 띄어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시면 됩니다. 앞, 뒤의 철조망은 거리감 및 분리를 위해 크기 조절 후 패턴을 겹침 없이 합니다. 맨 뒤 배경에 실루엣만 보이는 건물은 클럽 스튜디오 기능 내 직사각형 채우기 기능으로 간단하게 그려줍니다. 드디어 색칠 단계입니다. 검은색으로 칠한 후 캐릭터가 아닌 부분은 지우개로 지운 뒤 폴더를 이 검은색 레이어에 클리핑 시킨 후 그 폴더 안에 밑색 레이어를 넣습니다. 그 전에 검은색 레이어를 밝은 색으로 바꾸고 배경은 어두운 색으로 깔아 놓친 부분을 찾아 지워줍니다. 클리핑한 레이어는 바로 아래에 있는 레이어에 붙이며 그 아래에 있는 레이어가 있는 부분 외에는 절대 칠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점을 이용해서 캐릭터 채색 시 외곽이 안 칠해지게 레이어에 귀속을 시킵니다. 드디어 명암 작업입니다. 작업의 끝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명암은 광원, 즉 빛이 오는 근원에 따라 칠하는 법이 다릅니다. 이 그림의 광원은 캐릭터 대각선 뒤에 있는 태양이며 이 상태를 역광이라 합니다. 이러한 역광 상태에서는 얼굴 전체 부분을 어둡게 하고 빛이 오는 사이드에만 원색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 장뿐인 일러스트에서 그것도 메인인 주인공 얼굴에 그렇게 그리면 그림이 다소 루즈해질 수 있으니 기존의 명암 작업대로 하되 에어브러쉬로 광원에 따라 명암 묘사를 간단하게 해줍니다. 뺨, 코, 손의 관절, 귀처럼 겉살과 뼈까지의 거리가 짧은 곳은 속에 빛색이 잘 보이므로 레이어 생성 후 곱하기로 설정, 붉은색으로 홍조를 그려줍니다. 여기서 곱하기 설정은 기존의 표준 상태에서 레이어 생성 후 그리면 그 레이어보다 하위의 색들이 그 레이어 색에 묻혀버립니다. 하지만 곱하기는 하위에 있는 색에 녹아들며 특히 명암 작업한 부분도 녹아들며 곱하기 레이어에 칠한 색도 하위 명암과 똑같이 생깁니다. 여기에 투명도를 살짝 내려주면 명암이 더욱 잘 보입니다. 가장 어두운 부분에 흰색을 칠한 것은 배경과 캐릭터를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림 라이트라 하며 이는 그림이 현실에 있는 걸 그대로만 그리는 게 아닌 상황에 따라 축소하고 확대시키는 데포름의 한 종류입니다. 애초에 빛이란 한 가지 광원에서만 오는 게 아닌 환경에 따라서 그 광원이 여러 개일 수 있으며 또 그 광원마다 세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야외에서 빛이 한 곳에만 온다는 보장이 없기에 이러한 림 라이트를 살짝 넣어도 그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결을 생각하며 지그재그로 그리며 펜으로 명과 앞 부분에 반대되는 색으로 쓱쓱 그어주면 결을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교복은 흰색입니다. 하지만 약간 붉은색을 띠는 이유는 광원의 영향 때문입니다. 우리 눈이 뭔가를 보는 과정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튕겨서 우리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물체에 닿을 때 그 물체의 색이 섞이기도 합니다. 평소의 경우 광원의 색은 없지만 지금처럼 황혼의 경우는 광원에서 붉은색을 뿜기 때문에 이 붉은 빛이 흰 교복에 튕겨 나오는 과정에 붉은색과 흰색이 섞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표현하기 위해 약간 붉은색으로 표현해줍니다. 치마는 명암 작업 후 앞에서 말한 곱하기 기능을 이용해 무늬를 그린 후 곱하기 설정 후 투명도로 낮춥니다. 밝은 색은 스크린으로 하는데 이 둘의 차이는 곱하기는 어둡게 녹아들며 스크린은 밝게 녹아듭니다. 드디어 마지막 배경입니다. 먼저 철조망에 쇠봉을 작업해줍니다. 바닥과 난간은 한국의 감성을 살리기 위해 방수 우레탄 느낌으로 초록색으로 칠한 뒤 명암 작업을 해줍니다. 쇠봉 명암 작업을 간단히 해줍니다.
쿨튜 기본기 논 중 그라데이션에서 저녁 노을로 하늘을 날먹고 구름을 그려줍니다. 이때 구름은 무작정 흰색이나 하늘색이 아닌 앞서 말한 우리 눈이 뭔가를 보는 과정을 생각하며 붉은색을 섞어줍니다. 찐막으로 추가 묘사를 하겠습니다. 빛이 닿는 밝은 부분은 밝은 빨간색으로 살짝 띄워주고 동시에 어두운 그림자도 회갈색으로 살짝 눌러줍니다. 찐찐막으로 눈물을 그리고 저를 상징하는 눈을 그립니다. 소녀는 말합니다. 이제 끝이라고. 소녀는 소년을 떠내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곧 소녀는 떠나보냅니다. 떠나던 소녀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의 눈에는 옥상에 소녀가 보입니다. 그녀는 철조망을 움켜쥐며 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한쪽 손을 가슴에 움켜쥡니다. 그녀는 결국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소녀는 결국 떠납니다. 소녀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를 했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몇 번 우셨나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웃을 일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